자, 이어서 하천수 시료 채취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자, 하천수의 시료 채취를 할 때, 자, 수심에 따라서 이제 채취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천이 있다 했는데, 자, 수심이 2m 미만일 때하고 이제 이상일 때가 달라집니다. 수심이 2m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수심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등분을 하죠. 자, 3등분 했을 때 수심의 3분의 1 지점에서 여기 물이 다 차져 있다고 했었을 때 이렇게 수심의 3분의 1에서 채수를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수심이 2m 이상이다 했을 때는 수심의 3분의 2 이 지점에서 두 가지 다 채수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m 이상이면 두 개 하는데 3분의 1, 3분의 2 미만이면 한 가지 하고 3분의 1 지점에서 채취한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배출 허용 기준의 적합 여부 판정. 여기서는 역시나 수치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 수동으로 시료 채취할 때 30분 이상 간격으로 2회 채취한다. 30분에 2회입니다. 30분에 2회. 자동 시료 채취기로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6시간 이내에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입니다. 자동 시료로 하면은 뭐가 추가되죠? 6시간 이내에 제한되고 30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그러니까 자, 6시간 이내에 30분 있다가 뭐 1시간 있다가 해도 되는데 어쨌든 30분 이상의 텀을 두고 2회 이상 채취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수소이온 농도, 그러니까 pH죠. 그 다음에 수온, 현장에서 즉시 측정해야 되는 이런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pH하고 수온은 현장에서 즉시 측정을 하고요. 자, 30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측정을 해야 됩니다. 산술 평균 하는데 이것도 기압 평균으로 바꿔놓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잘 봐주시고. 네 번째, 시료의 성상, 유량, 유속 등의 시간별 변화를 고려해서 현장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시료 채취 시의 유의사항. 자, 용기는 시료로 3회 씻는다. 뭐라고요? 시료로 3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천수에 시료를 뜨러 갔어요. 자, 채수병을 들고 가겠죠. 채수병의 크기는 얼마가 되냐면 그게 4리터짜리입니다. 그래서 채취량은 3에서 5리터 하는데 그게 이제 평균 4리터죠. 그 사이 값이. 그래서 4리터짜리 채취병을 갖고 하천수를 쭉 뜹니다. 뜰 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기가 최대한 그 병 안에 들어가지 않게. 그래서 물만 쫙 뜨는 거야. 왜냐면 공기를 들어가게 하면은 뭐 기타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용존산소 실험할 때 거기에 이제 산소가 들어가 있으면 오차값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쭉 이제 공기 없이 물만 쫙 뜹니다. 공기방울이 들어있다고 하면 공기방울까지 빼가지고 물만 꽉 채워서 이 통을 잠궈요. 그러면 그 양이 이제 4리터가 되는 거고. 자, 용기는 시료로 3회 씻는다. 먼저 그 채우기 전에 뭘 해줘야 되냐면 그 하천수로 3회를 씻는 거야. 그러니까 뭐 깨끗한 뭐 초순수, 증류수 이걸로 씻는 게 아니고 가장 정확하게 하는 게 그 병 안을 채울 시료로서 한번 치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 병 안에도 오염물질이 들었을 수도 있죠. 시료로 한번 3회 정도 씻어주고 그 다음에 그 시료를 채우는 겁니다. 공기와의 접촉 시간은 될 수 있으면 짧게 하는 게 좋겠죠. 지하수 시료 같은 경우에 고여 있는 물 퍼내고 퍼내는 양은 고여 있는 양의 4배에서 5배 정도를 퍼낸 다음에 시료 채취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4배에서 5배 체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시료 용기 보겠습니다. 자, 유리 용기에다가 담아야 되는 것들. 냄새나 노르말액산, 페놀류, 유기인.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냥 거의 이제 이런 기름 성분 비슷한 애들이, 휘발성 비슷한 애들이 대부분 이제 유리 용기에다가 이제 채취가 됩니다. 담아놔야 되는데, 자, 물벼룩도 있고, 뭐 급성, 독성도 있고, 그 다음 이제 VOC도 있고, 여기 보시면 또 PCB, 또 여기에 이제 유리 용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갈색 유리 용기는 갈색으로 해놓은 이유가 빛이 들어가면 이제 시험 분석에 오차가 생기는 거야. 그 오차가 생길 수 있는 애들이 잔류염소, 1,4-다이옥산, 또 다이에틸 핵실 푸탈레이트, 염화비닐, 아크릴로 니트릴, 또 브로모폼, 석유계 총탄화수소가 갈색 유리 용기에 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친구, 폴리에틸렌 용기에다가 담아야 되는 애가 있어요. 한 가지인데 바로 불소입니다. 플로우린. 폴리에틸렌은 불소입니다. 폴리에틸렌 불소. 폴리에틸렌은 불소예요. 자, 외워지셨죠? 그 다음에 SS 측정하는 거. 우리가 SS 측정하는 거, SS가 뭐라고 했죠? 부유물질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측정하는 게 이제 여과지에 걸러가지고 여과지에 그러면 부유물질은 걸리고 물은 빠져나가겠죠. 그 걸러진 여과질을
물은 쫙 빼고 거기 있는 부유물질만 측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몇 도에서 시키냐면 105도씨에서 110도. 몇 시간 시키냐면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대시게이터에서 방냉을 하면 이게 뜨겁게 달궈져 있던 애가 상온 상태로 병합니다. 자, 상온 상태가 됐을 때 걔를 저울에 올려놓고 그 측정된 부유물질 무게를 잴 수가 있겠죠.